이번 시간에는 목차 4번의 타당도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본래 이 완전 정복처럼 단거나 하지 않는다면 좀 더 그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앞에 또 위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배경 지식 좀 판서하고 그리고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뭔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검사의 정의를 보면 검사에 관련된 용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검사, 테스트,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을 이렇게 검사라고 하고, 또 측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측정은 검사 결과를 수치화한 것, 검사 결과, 시험을 본 것, 테스트, 미저먼트 그러는데 테스트한 것을 숫자로 바꿔놓는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검사란 말 대신 평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측정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말합니다. 영어 자체가 evaluation, value란 말이 되어 있죠. 이 측정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평가라 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드물게 총평이란 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의 해석을 이렇게 총평이라고 합니다. 평가 결과를 환경과의 관계에서 총평해보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해석해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평가를 했더니 대단히 효율성이 낮았다라고 했는데, 효율성이 낮았다 그랬는데, 환경, 맞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봤더니 효율성은 낮았으나, 그러나 적자 재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앞으로 신시장 개척이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것은 총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검사 도구라고 썼지만은 이렇게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걸 보시고, 다음에 검사의 양호도에는 이 검사의 양호도라는 것은 좋은 검사의 조건을 이렇게 검사의 양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검사의 조건을 이게 검사의 양호도라고 하는데, 검사의 양호도에는 타당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고, 그리고 객관도가 있고, 그리고 실용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좋은 검사 도구라고 하는데,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혹시 다른 걸 알아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검사의 정직성을 말합니다. 타당도, 한 목적성,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정직성, 한 목적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정확성이라고, 얼마나 알아볼 것을 제대로, 이 정확히, 양적 개념으로 여기 검사의 타당도는 다소의 질적 성향이 강한 데 비해서 여기는 양적 성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보면, 책들을 보게 되면 검사를 얼마나 알아볼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를 가지고 타당도라고 하고, 또 신뢰도에 가면 알아볼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라고 똑같은 문장을 줬고 또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때 정확히라고 할 적에 정확히라는 개념을 질적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타당도라고 보시고, 양적 측면에서 얼마나 오차가 적으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렇게 신뢰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채점자의 신뢰도, 채점자의 신뢰도를 이렇게 객관도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책에서는 신뢰도와 객관도를 합쳐서 그냥 이걸 신뢰도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신뢰도. 그리고 신뢰도의 유형에다가
채점자의 신뢰도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경제성의 기준이죠. 경제성의 기준을 이렇게 실용도,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적게 들었느냐를 따지는 것을 이렇게 실용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도는 신뢰도에 합치고 그리고 실용도는 현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논할 필요까지 있는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빼놓고, 그래서 책들에 보면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타당도라는 목차가 나오고 갑자기 신뢰도라는 목차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개념이 선수학습으로 앞에 목차가 잡힌 다음에 강론으로 타당도, 신뢰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도의 개념을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타당도, 먼저 우리가 큰 틀을 적어본 다음에 이 중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타당도만 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적었지만 다시 타당도는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그랬죠.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한 목적성에 가까운 질적 개념으로 이 타당도를 설명을 하는데, 타당도에는 소위 준거를 사용한다. 준거가 뭐라고 하는가요? 준거. 주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준거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을 바로 이렇게 준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도에서는 준거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당도에는 먼저 큰 틀로, 타당도는 크게 타당도의 유형과, 먼저 큰 틀을 적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유형과 그리고 실험 설계에서의 독특한 타당도에서 실험 연구의 타당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타당도의 유형에는 내용 타당도 그리고 준거 타당도 그리고 구성 요인 또는 구성 개념 타당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세부적으로 논리적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고, 준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와 공인 타당도 또는 동시적 타당도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개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인 타당도 또는 구성 개념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 또는 집중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 또는 차별적 타당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교재 목차가 같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실험 연구의 타당도는 이와는 달리 실험 연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렇게 알아보고, 실험을 왜 합니까? 실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를 알아보는 것이 실험 연구거든요. 그 말은 실험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처치나 처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또 처치나 처방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앞선 시간에 배웠던 어떤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처치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처방을 했을 때 또는 어떤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실험 연구의 타당. 다시 말해서 처치나 처방, 실험,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변이를 가미하면 어떤 영향력, 얼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걸로써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 본질적 타당도죠. 내적 타당도와 위적 타당도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내적 타당도는 본질적으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얼마나 제대로 확인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내적 타당도 본래 연구의 목적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써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구어체로 설명한다면 실험 연구를 했는데 실험 연구의 결과를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서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가능성, 이제 말이 너무 어렵게 그냥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현장 적용 가능성이나 다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외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큰 틀로 해서 지금 타당도까지 오는데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교재를 보고 이제 첨가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이때 정확하게의 개념은 정확하게는 질적 개념에서 정확하게입니다. 준거의 개념이 수반되면서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검사 이 타당도의 유형에는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같이 교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언 소위 내용 타당도나 또는 준거 타당도나 또는 구인 타당도는 예의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실험 연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여기 큰 틀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타당도. 이미 앞에서 선수학생들 본 것처럼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처치나 처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서 독립변이를 어떤 변인, 다시 말해서 어떤 변인 그러면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실험 연구의 첫 번째 실험 연구의 목적과 타당도 이렇게 목차를 달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목적은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는지, 나타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가 독립변인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하는 것. 이 문장이 너무 길어도 붙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바로 실험 연구의 타당도를 보면 여기에 본래 목적처럼 이끌어가는 내적 타당도. 자, 첫 번째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일었는지, 또 그런 거면은 어떤 변이 있을 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은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일반화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은 외적 타당도라고, 외적 타당 하나를 더 빼놨군요. 외적 타당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묶어서 사실은 본질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부수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 연구의 목적과 타당도를 개요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연구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내적 타당도 어떤 실험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될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독립변인이 순수하게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본질적으로 내적 타당도 추론 요건입니다. 내적 타당도 추론 요건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실험 연구의
실험 연구의 기본 조건, 실험 연구의 3대 전제 조건이 되겠어요. 실험 연구의 3대 전제 조건. 실험 연구의 3대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실험 연구의 3대 전제 조건의 첫 번째는 시간적 선행성입니다. 시간적 선행성. 분명히 실험 연구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실험 연구란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처치나 처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떤 변인, 즉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간적 선행성은 반드시 어떤 실험 연구에서도 먼저 독립변인 가미하고 그리고 후 종속변인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선행성. 우리가 보면 뭐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쓰십니까? 뻔하지. 당연히 독립변인을 가미한 다음에 독립변인을 확인하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 실제 가능성을 이렇게 해서 실증해 봐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가설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변인을 가미하면 뭐가 나오겠네. 그 뭐가 나오겠네 라고 하는 가설이 설정되는 순간 그 가설을 먼저 설정해 버려요. 그게 종속변인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떤 상황에다가 그 어떤 가설이 종속변인이 증명될 때까지 계속 거꾸로 독립변인을 찾아가는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적 선행성. 반드시 먼저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가 공변성입니다. 공변성. 공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이 변인을 가미하면 반드시 종속변인이 즉 변인이 다시 말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변인을 가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쓸데없는 거인 거지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쓸데없는 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예외도 있겠지만 사회통념상 생애주기 범위 내에서 시간 범위, 공간 범위, 우리가 연구라는 것은 일정 제한 범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 연구인데 아무리 독립변인을 가미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경비 낭비, 노력 낭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뭔가 변화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공변성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찌 보면 실제적 추론 요건, 전제 조건이 되겠지만 경쟁가설 배제라고 합니다.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실험 연구가 뭘 알아보자는 거예요?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독립변인. 그 때문에 독립변인을 가미했을 때 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독립변인 말고도 다른 변수가 많다면, 다른 것들도 많다면 나중에 나타난 어떤 변화, 즉 종속변수가 도대체 독립변수 때문이 나타난 것인지 다른 변수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조건은 독립변인 의의 변수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경쟁가설 배제가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적 선행성을 우리는 이것을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것이라 하고 공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독립변인을 가미하고 난 다음에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전후 상태와 비교해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가설 배제는 이것을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 바로 이렇게 그래서 실험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그게 진실험이든 준실험이든 아니면 순수 실험 연구든
유사 실험 연구든 모든 실험 연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변성, 비교,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 통제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리 선수 학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 세 가지 조건에다가 실험 집단과 실험 연구는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무작위, 그걸 앞에 써야 되겠군요. 무작위 할당을 통해 동질적으로 구성하면 무작위 할당으로 동질적으로 구성하면 이것을 우리는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그냥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독립변이 외에 어느 것도 가미된 것이 없는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 연구자의 의도가 가미된 분류. 연구자의 의도가 가미된 분류가 이루어지면 실험 집단과 종속 집단을 연구자의 의도가 가미된 한 집단을 내놓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진 실험 설계든 준 실험 설계든 또는 순수 실험 설계든 유사 실험 설계든 간에 반드시 두 집단 비교를 통해서 할 적에 이 세 가지 조건에다가 두 집단을 구성할 적에 무작위로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독립변이를 가미했으면 순수 실험 설계, 연구자의 의도로 한 집단을 분류하고 나머지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때 그것은 이미 독립변인이 가미되기 전에 연구자의 의도라고 하는 변수가 이미 가미되기 때문에 통제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경쟁가설 배제에서 미흡했다는 점에서 거기는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바로 이게 3대 전제 조건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오히려 이건 B, 여기는 A 쌍뿔 이렇게. 그래서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전에와는 달리 바꿔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 내용 그리고 또 이제 유의적 타당도 적겠습니다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교재로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것을 교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내적 타당도 추론 요건 다 본 것처럼 시간적 선행성, 공동 변화,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 해서 조작, 비교, 통제를 같이 적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를 방해하는 요인이 약 10여 개 이상을 선택해 볼 수가 10여 개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5개는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역사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 거기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실험 변인 외에 통제를 불가능한 어떤 사건의 발생. 꼭 어떤 사건의 발생. 그래서 보통 시계열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우연한 사건의 발생. 갑자기 사전검사를 하고 사후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다든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태풍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바이오리듬이 축 처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연한 사건들이거든요. 아주 이런 것이 인해서 독립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독립변인의 존재성이나 영향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두 번째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 어린 시절에는 아니면 이전 검사를 할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알게 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성숙,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성숙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검사 효과가 있습니다. 검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문제풀이나 반복된 강의를 통해서 소위 독립변인의 영향력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할 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한 사람 강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 들으십시오. 그리고 빠져있는 것은 다른 문제풀이를 통해서 가미하셔야 되지. 이 사람 강의 들었다, 저 사람 강의 들었다 이렇게 한다면 소위 공부는 많이 했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헷갈려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켜서 영향력을 조금밖에 증명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높게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반복된 우리가 정신역동이론에서는 훈습이라고 합니다만 반복된 이런 그 문제풀이나 반복된 연습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그 독립변인의 영향력 왜곡을 바로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잦은 검사를 보다 보면 잦은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꼈겠지만은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왠지 답은 보여 이렇게 표현할 때 검사 효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도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구 효과는 검사 도구의 난이도 차이에 의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도구 효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극단 수준에 있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방과 후 학습은 성적을 높여준다. 방과 후 학습이라는 것은 독립변인인데 문제는 그 대상을 꼴등짜리들만 모아놓고 시험을 했을 때 그때 보면 당연히 방과 후 학습은 학력을 높입니다. 1등짜리들만 데리고 있을 때 방과 후 학습을 했다면 꼭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학습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갑자기 구속된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 열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극단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피험자로 해서 연구를 했을 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 효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제목은 이쁘지 못합니다. 또 그럼 피험자의 선발,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온다면 바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기독교 원리주의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점에 대한 학위를 한다면 전혀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것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뭐 1번부터 6번의 통계적 유의가 나와 있군요. 자, 이런 걸 보시면 그 어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시간에는 6번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피험자의 말하자면 조사 대상자의 선정 평양을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된 적에도 좀 심화 학습을 해놨습니다만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책에 나온 것처럼 일반화 가능성, 우리 구어체로 온다면 실험 연구 결과를 써먹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정도를 바로 유의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와 유의적 타당도는 거기 젤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 말은 뭔 말이냐면 요 내적 타당도, 유의적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다시 말해서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도 갖췄고 그리고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통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말은 뭔 말이야? 독립변인 외에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완전 배제하게 되면 다른 현장이나 일선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 일반화 가능성은 낮다.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유의적 타당도는 낮다. 독립변인만 남겨놓고 기타 변수를 모조리 제거했다면 통제가 강하면 소위 현장 적용 가능성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써놓은 그런 문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거기 유의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도 시험제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정확성을
양적 개념으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신뢰도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신뢰도의 유형으로서 보면 신뢰도의 유형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신뢰도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동형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써놨죠. 동형검사 신뢰도. 또 반분 신뢰도. 그리고 문항내, 문항간 합치도, 문항내적 합치도, 그냥 문항내 합치도. 합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채점자의 신뢰도도 여기 든다면 객관도, 채점자의 신뢰도. 채점자의 신뢰도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상관계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상관계수를 사용한다 신뢰도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타당도에도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있죠. 준거 타당도는 예외적으로 이 상관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서 사용하는 상관계수는 안정성 계수라고 하는 거고 동형검사 신뢰도에서는 동형성 계수, 반분 신뢰도나 문항내적 합치도에서 사용하는 신뢰도는 동질성 계수, 특히 문항내 합치도에서 사용하는 동질성 계수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크론바우의 알파 계수라고 한다. 이런 심화학습도 있습니다. 다음에 신뢰도, 거기 보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이렇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다 지금 적어놨지요. 신뢰도는 다 필요 조건이다. 좀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반드시 낮다.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낮다. 아니면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니까. 다음에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나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 더 쓴다면 타당도가 높으면 이 말은 뭐예요? 타당도가 뭐라고 그랬죠?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으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알아보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알아봤으면 그 어떤 경우보다 정확성이 높다.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례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런 것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교재를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단거나 노트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하나의 텀으로 잡은 것은 그만큼 출제 비용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으로 단권화를 해보도록 한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측정,
그리고 척도에 대해서 짧게 한 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